경기도 포천, 연천 출신 김영우 의원입니다. 포천, 연천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 남자분들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포천이나 연천에서 군 생활하신 분들 좀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이 북한하고 경계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더욱더 뜻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는 우리 하나재단의 정호김 이사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원유철 의원님이 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의원역이기 때문에 지금 호주에 출장을 좀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열게 됐는데 좀 오신 분들께 꼭 안부를 전해달라는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통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통일 비용도 준비해야 되겠고 또 이 북한은 지금 우리하고 워낙에 다른 이념과 다른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남과 북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가 된다고 해가지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히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의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일이 꼭 하나 있습니다. 통일 이전에 우리는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작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이탈해서 또 해외에서 고생하시다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그분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또 그분들이 내가 대한민국 땅에 와서 사는 것이 정말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구나, 옳은 선택이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잘 보살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저는 작은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은 통일도 못하면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일과 그 통일에 있어서의 북한 이탈 주민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점을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발표를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짤막하게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국제사회가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그러면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여러 차례 북한 인권법이 발의가 됐었습니다만은 과거에 법사위에서 폐기되거나 뭐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 여당 야당 각각 북한 인권법이 외교통상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당안은 제 이름으로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혹자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되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 남북관계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또 남북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겁니다. 북한의 권력자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남북관계 개선이어야 되고 통일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북한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남북관계 개선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이 기본권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도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인권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사실 국제사회가 여러 NGO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걱정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외부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도 신장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정 간섭이 아니고 주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누려야 될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벌써 북한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얘기를 하니까 때로는 미국 사람들, 억류됐던 사람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4차 핵실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권력자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역시 국제사회에 그런 인권 압력 이런 게 들어가면은 북한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공개 처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삼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번을 했다면은 90번으로 줄이게 되고요. 90번을 했다면은 80번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만 되는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 반드시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정 간섭이 아니죠. 우리가 옆집에 만약에 아동이,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처음에 말로 하다가 안 되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유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북한이 좀 압력을 느껴서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오후 1시 반인가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 주실 우리 그 탈북민이 또 계십니다. 아마 국회에서 그 탈북민이 직접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증언을 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고 인권법 통과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오늘 외국분들 많이 와 계신데요. 아데나워 재단에서도 많이 와 계시고, 오늘 발표해 주신 외국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아마 평택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혹시 한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포천에서도 오셨고, 예, 아무튼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